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Show and Tell a Neural Image Caption Generator입니다. 본 논문은 CVPR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CVPR은 대표적인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우수 학회 중 하나죠. 본 논문은 구글 팀에서 발표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미지 캡션 생성 문제인데요.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캡션 생성은 실제로 웹사이트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될 수 있고, 특히나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오늘 소개하는 논문인 뉴럴 이미지 캡션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은 full name이 Show and Tell a Neural Image Caption Generator인데요. 여기서 제안한 메서드가 바로 NIC라고 불리는 뉴럴 이미지 캡션입니다. 뉴럴 이미지 캡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CNN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먼저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한 뒤에 그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RNN을 거쳐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혹은 그것을 입력으로 받을 때는 하나의 문장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들을 그러한 시퀀셜한 정보, 즉 연속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RNN 베이스로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미지에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CNN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CNN을 이용해서 얻은 이미지 피처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력값을 만들기 위해서 RNN을 사용합니다. 즉 이처럼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문장을, 즉 그러한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 뉴럴 이미지 캡션 모델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캡션 생성 문제를 이미지를 번역하는 문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의 입력 이미지 I가 있을 때, 그리고 그 I를 설명하는 적절한 문장 S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목표 문장을 생성하도록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기계 번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러한 태스크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이전까지 기계 번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태스크를 이미지를 번역하듯이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번역 문제를 풀 때는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 확률 값이 보이시죠? P of S given I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적절한 센텐스의 확률값을 모델링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때 P of S, 이 확률값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문장이 더욱 그럴싸한지, 그러니까 더욱 높은 확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각각의 이미지마다 그에 따른 정답, 문장값을 페어로 이렇게 말은 한 다음에 어떠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정답 문장을 출력하는 형태로 모델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즉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정답 문장의 확률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즉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능도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논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 번역에서, 즉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그러한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번역에서는 하나의 소스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즉 어떠한 독일어와 같은 특정한 도메인, 특정한 언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을 때 다른 언어로 구성된 문장을 예측하는 형태로 이때 확인해 보시면은 이 S라는 것은 이 소스, 즉 번역을 하고자 하는 그 입력 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력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출력 문장, 타겟 문장을 만드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코더 파트를 CNN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 사용한 메소드를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소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앞뒤로 스타트, 그 다음에 엔드 이 토큰을 붙여준 뒤에 차례대로 인코더에 넣어서 이때 RNN 같은 걸 사용하죠. 그래서 인베딩을 거친 뒤에 인코더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그 인베딩 벡터 값을 컨텍스트 벡터로 쓰는 겁니다. 즉 어떠한 문장을 의미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어떠한 피처 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러한 고정된 크기, 즉 fixed length
벡터를 하나 뽑은 다음에 이런 벡터를 다시 입력으로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차례대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good evening 나온 다음에 end of sequence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 번역을 멈춘다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이 앞단에 있던 인코더를 RNN 베이스 인코더가 아니라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CNN 인코더를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CNN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처를 추출할 때 많이 사용되는 VGG 네트워크나 혹은 레지넷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구글넷 기반으로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였던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CNN을 거쳐서 피처 값을 뽑아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적절한 분류를 수행하는 CNN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로부터 먼저 다양한 시멘틱 피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 벡터를 만든 뒤에 이제 그것을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CNN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CNN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피처 텐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벡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완전히 픽스드 사이즈인 이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걔를 이제 디코더에 넣음으로써 이 디코더가 차례대로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이 단어마다 매번 뽑아내도록 만들어서 결과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 논문에 제안한 전체 아키텍처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자랑하는 그런 메서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논문이 나온 시점에서는 기존까지 제안되었던 다른 방법들을 상당히 압도적으로 어큐러시를 높이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본 논문의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어텐션 기법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를 고정된 크기로서 뽑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만 당시에 2015년 당시에는 이러한 메서드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즉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기술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성능이 잘 나오는 최신 기술들을 최대한 엮어서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었고 당시에는 이러한 구조가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식을 확인해 볼게요.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이미지를 설명값, 즉 어떠한 정답 문장 설명값으로 번역하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세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CNN 네트워크로 VGG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VGG를 구성하는 그 컨볼루셔널 필터들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또한 이제 LSTM에서는 그 LSTM 안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 값이 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I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예측된 이 S 값에 그 확률 값에 그러니까 즉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거죠. 어떤 라이클리후드 값의 로그를 취한 값, 즉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한 다음에 그러한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파라미터인 세타를 찾겠다라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사용되는 그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입력이 I로 바뀌었다, 이미지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또한 이미지와 센텐스를 이렇게 하나의 페어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와 글을 설명하는 센텐스 이렇게 하나씩 묶어가지고 입력을 I로 출력을 S로 설정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때 하나의 I와 S 한 쌍이 주어졌을 때 참고로 여기에서는 이 세타가 생략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세타를 사용해서 학습이 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예측을 수행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쇄 법칙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I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센텐스를 예측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다음과 같이 이 로그의 특성상 이 내부 원소들의 곱을 이렇게 합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식을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체인 룰을 사용해서 전개한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언어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어 처리 쪽, 특히 언어 모델, RNN, LSTM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공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I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문장 S를 예측하는 그 확률값의 로그를 취한 것은 바로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LST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프로치 중에서 하나의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 토큰으로 구성되죠. 즉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S1부터 ST까지는 다 하나씩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번 LSTM에 넣을 때마다 하나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엔드 오브 시퀀스가 나올 때까지 매번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 단어들의 확률값을 이용해서 학습을 위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한 NIC 아키텍처를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으로 번역하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미지 i가 들어왔을 때 이 CNN을 거쳐서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내고요. 이제 그것을 LSTM에 넣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는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 번역 모델을 사용할 때도 인코딩이 된 그러한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 값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를 CNN에 넣어가지고 나온 그 피처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LSTM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 피처 값과 같은 차원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를 처음에만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를 이제 초기에 값으로 넣어준 다음에는 매번 생성된 단어들을 다시 입력으로 넣고 이전까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또 받아서 다음 출력물을 만들어내고 반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엔드 오브 시퀀스가 나올 때까지 이 단어들을 뽑아내게 되면은 그 단어들이 구성한 그 출력 문장이 결과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인코더 파트를 그냥 CNN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치기 한 거고요. 참고로 CNN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그 이미지를 의미하는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 또한 일종의 텐서로서 너비와 높이 그다음 채널 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텐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벡터 형태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특정 차원을 갖는 벡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벡터를 그냥 입력으로 받아서 마찬가지로 LSTM을 이용해서 번역을 수행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언어 모델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LSTM을 사용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신 고성능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많이 동작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더욱더 활용해서 이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 나온 것 이렇게 GPT, BERT, 물론 이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지만 이 GPT-3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큰 모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2017년도에 나왔던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상당히 많은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온 뒤에 트랜스포머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아키텍처들도 대부분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고요. 이를 위해서 시퀀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였던 가장 성능이 좋았던 이런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이러한 LSTM을 활용한 시퀀스 모델과 유사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기법을 더 개선해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으로 동작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사실상 딥러닝을 이용해서 굉장히 고성능을 이끌어낸 초창기 논문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시퀀스 모델을 활용한 즉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서 어떠한 이미지를 먼저 압축한 다음에 걔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차례대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언어 모델 중에서 RNN부터 LSTM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RNN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퀀셜한 정보, 즉 예를 들어서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나열로 구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단어들이 차례대로 RNN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해당 문장이 스팸 메일인지 아니면 햄 메일인지 예측하는 그런 모델 등에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예시는 어떠한 문장이 들어왔을 때 스팸인지 햄인지 맞추는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이런 RNN을 사용한 건데요. 즉 출력이든 입력이든 만약에 시퀀셜한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RNN을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으로 이렇게 x of t가 들어오고요. 이때는 각각의 입력 단어가 되는 것이고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까지 입력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전까지 처리했던 내용에 대한 그런 정보가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번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 단어랑 이전까지 처리했던 단어에 대한 정보를 각각 처리해서 시그모이드를 취한 값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나중에 이렇게 출력을 내보낼 때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실제 출력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친 아웃풋 디멘전은 전체 단어의 개수랑 같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되는 단어가 그 단어의 모든, 즉 이 보캐블러리의 차원과 같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각각의 단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예제에선 이렇게 스팸인지 햄인지만 고르기 때문에 그냥 차원이 1이어도 상관없겠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RNN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특히 참고로 RN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쭉 일자로 늘어뜨렸지만은 실제로는 이 출력값이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완전히 리커런트하게, 즉 재기함수처럼 그 출력이 된 게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구조를 갖도록 실제로 그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RNN을 그냥 일자로 쭉 핀 건데요. 실제로 이 각각의 RNN들은 전부 다 같은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때 먼저 걔를 인베딩을 해가지고 특정 차원을 갖도록 만들고요.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히든 스테이트도 이런 식으로 특정 차원을 갖도록 만드는 어떤 피처 벡터가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이제 이것을 내부 가중치와 가중치 곱을 통해 가지고 더해주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쳐서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H2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노트북과 빅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노트북과 빅에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온 노트북 뒤에 빅이 나왔다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입력으로 들어왔던 모든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피처 벡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단어가 들어왔을 때 현재에서의 그 히든 스테이트를 아웃풋 벡터로 바꿔 주어서 셈인지 해인지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RNN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이 긴 길이의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즉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입력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F 같은 경우는 RNN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F가 매번 출력값을 내보내고 다시 그 출력값을 입력으로 또 받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전체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만든다고 했죠. 이런 RNN은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시퀀셜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토큰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연속적인 정보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쪽에 있는 단어들이 정보가 살아남아 있어서 뒤쪽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결과적으로 내뱉는 어떤 출력값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RN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넌 리니얼 펑션으로서 내부적으로 시그모이드 펑션도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번 RNN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입력되었던 정보가 손실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백프로포게이션 진행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 출력값에서 로스를 구한 다음에 백프로포게이션을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같은 걸 사용했을 때 그레디언 베니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즉 기울기가 소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RNN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RNN 아키텍처를 조금 더 개선한 것이 바로 LSTM입니다. LSTM은 말 그대로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서 조금 더 긴 그러한 시퀀셜한 정보를 조금 더 길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앞쪽에 있던 단어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LSTM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RNN과는 다르게 이렇게 입력값이 두 개가 들어가요. 이 RNN 같은 경우는 히든 스테이트가 앞쪽에 있던 모든 입력되었던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LSTM은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장기 기억, 하나는 단기 기억으로 나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LSTM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차례대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입니다. 이때 장기 기억은 셀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단기 기억은 히든 스테이트가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러한 RNN이 입출력으로 받아서 그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X는 입력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LSTM은 총 3가지 게이트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forget 게이트입니다. 이 forget 게이트는 어떠한 정보를 잊게 만들지 결정하는 레이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기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기 기억 정보 중에서 어떠한 정보는 이제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앞쪽에 있는 어떤 단어가 뒤쪽에 있는 단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는 순간이 와요.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갔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연필을 빌려줬다. 그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연필을 빌려줬다라는 말을 할 때는 앞쪽에 들어왔던 문장 중에서 뭐 비가 왔다라던가 뭐 그런 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앞쪽에 들어왔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는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옴으로써 앞쪽에 들어왔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 어떠한 정보는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forget 게이트예요. 그래서 X랑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러한 정보, 입력 정보를 토대로 별도의 이 가중치 또 곱을 이용해가지고 시그모이드를 취하도록 만들어서 이러한 forget 게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이것은 현재 장기 기억에서 엘리멘트 와이즈로 멀티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가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장기 기억 중에서 어떤 정보를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는 어떤 정보가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이런 셀 스테이트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입력값을 확인해보고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새롭게 어떠한 정보는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인풋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풋 게이트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셀 스테이트에 새롭게 값을 더해줄 수 있도록 해서 장기 기억에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은 이러한 forget gate와 input gate 두 가지를 활용해서 실제로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어떠한 정보는 잊고 어떠한 정보는 새롭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웃풋을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셀과 히든을 둘 다 쓰는 겁니다. 즉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둘 다 활용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기 기억에 대한 정보가 어떤 정보일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합해서 즉 갖고 있던 장기 기억에 대한 정보와 단기 기억 정보를 둘 다를 활용해가지고 출력값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출력값은 실제로 다음 LSTM에 들어갈 때 히든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별도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거쳐가지고 아웃풋 값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기 기억에 대한 정보와 단기 기억에 대한 정보를 둘 다 같도록 만들어서 이 중요한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살아남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갖고 가도록 만들어서 아무리 단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들, 길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이 LSTM의 전체 공식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공식에 등장하는 모든 가중치는 다 공유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학습이 된 이 각각의 W들 8개가 총 존재하죠. 전부 다 이 매트릭스 행렬이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행렬들은 전부 다 LSTM에 넣을 때마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LSTM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가중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내용들이 전부 다 학습이 될 가중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NIC를 활용해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NIC는 먼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에서부터 어떤 이미지에 대한 피처 정보를 뽑아낸 뒤에 이제 그것을 다시 LSTM에 반복적으로 넣어가지고 출력 문장을 만든다고 했죠. 이러한 구조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서드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NIC를 사용했을 때가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른 기본적인 메서드에 비교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안되었던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블루스코어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NIC가 만든 그런 성능은 거의 사람과 필적할 정도로 상당히 큰 성능 향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 중에서 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블루스코어를 기반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런 NIC가 거의 사람과 필적할 정도로 매우 높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과 필적할 정도로 좋은 문장을 만들어낼까요? 사실 그건 또 아니라는 주장을 본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스코어 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인간과 유사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블루스코어라는 그런 매트릭 자체가 불완전한 매트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인간이 보기에 적절한 문장인가 라고 판단을 해보았을 때는 약간 블루스코어가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블루스코어가 낮은 것보다 성능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라운드 트루스, 즉 실제로 존재하는 정답값과 이 모델이 만들어낸 그 NIC에서 만들어낸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람이 그러한 결과를 직접 평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1점부터 4점까지 각각 점수를 매기도록 만들어서 평가를 시켜보았더니 실제 정답과 비교했을 때는 즉 사람이 평가하기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즉 NIC가 만든 모델 같은 경우는 4점 만점을 받은 그 이미지가 상당히 적은데요. 결과가 상당히 적은데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창하게 잘 설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그러니까 블루스코어와는 다르게 실제로 사람이 평가하도록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큰 갭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나왔던 모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뛰어난 성능이 나왔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이렇게 딥러닝을 활용해서 즉 그것도 CNN과 LSTM을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냈고 기존 메소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들로는 이제 LSTM 측면 혹은 CNN 측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NIC 같은 경우는 CNN과 LSTM 둘 다 쓰기 때문에 CNN을 더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혹은 이제 LSTM 쪽을 개선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 측면에 대해서 더 개선점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연구 중 하나는 이 시퀀스 모델의 한계점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입력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압축하는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소스 문장의 정보를 압축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장이 엄청 길 때랑 짧을 때 둘 다 같은 크기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보틀넥으로서 성능의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기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내가 지금 출력 문장을 만들 때 입력 문장으로 들어왔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지를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어텐션, 이렇게 입력 문장에 들어왔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웨이트 값으로 즉 퍼센테지로 이렇게 구하도록 만들어서
걔를 참고해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었더니,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한글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eat이라고 먹었다는 그런 영어 단어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 먹었다라는 그 단어에 더욱 많은 가중치를 줘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이렇게 매번 평가도록 만들어서 그 가중치만큼 반영하도록 만들어서 결과를 뽑아보았더니 성능이 훨씬 잘 나왔다는 걸 보여준 게 어텐션 메커니즘이고요.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앞쪽에 인코더 파트를 CNN에 쓰는 걸 마찬가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피처 값들 중에서 어디를 참고해야지 좋은 출력을 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마찬가지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했을 때 훨씬 성능이 잘 나왔다는 걸 보여준 논문이 지금 여기 보이는 논문인 Neural Image Caption Generation with Visual Attention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특징 값을 뽑은 다음에 이러한 특징 값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지 현재 출력을 내보내기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제가 본 논문에서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논문을 후속 연구로서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활용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각각의 단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의 피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 이것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단어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 어텐션과 하드 어텐션을 제한해가지고 두 가지 메서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매번 출력하는 단어마다 어떤 정보를 참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단어를 출력할 때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봤는지 그것들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익스플레이너블하게 설명이 가능한 형태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Show and Tell 논문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CVPR 2015년도에 발표되어서 상당히 혁신적이었던 이제 아직까지도 NIC 모델에 기반하는 그런 아키텍처에서 출발한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구조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는 논문입니다. 한번 시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GitHub 저장소에서 전체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Show and Tell a Neural Image Caption Generator 논문에 있는 이 코드 프랙티스 열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체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코드는 이 콜앱에서 여신 뒤에 전체 내용을 하나씩 차례대로 실행하시기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고요. 또한 본 소스 코드는 이 원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를 완전히 그대로 따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메인 아이디어를 잘 따르고 있는 그 코드라 보시면 되겠고 이때 CNN 아키텍처로 원본 논문에서는 구글넷 사용했지만은 본 논문에서는 레지넷 베이스로 접근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한 본 실습에서는 Flickr 8K 즉 8000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Flickr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요. 참고한 코드로는 윤재님의 파이톨치 코드를 참고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압축을 풀어주고 나중에 이제 블루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루스코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톨지 텍스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블루스코어 구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도록 만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Flickr 8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미지와 이미지에 따른 설명 정보가 5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개의 이미지에다가 5개씩 이렇게 설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총 4만 개의 텍스트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크기를 이렇게 256으로 다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를 6000개 그 다음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는 각각 1000개씩 해가지고 총 6대 1대1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나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각각 다 6000개, 1000개, 1000개씩 해서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 1000개이긴 하지만은 5개씩 캡션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 4만 개 정도의 문장이 존재하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보캐블러리를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매번 단어를 입력받아서 단어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그 단어에 대한 단어가 총 몇 개 있는지 이런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부터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최소한 4번 이상 단어가 등장할 때에 대해서만 단어를 이제 실제 보캐블러리를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처리해서 담도록 만들고 이때 실제로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몇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지를 구하도록 만듭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는 그 모델 입력으로 받는 것들은 다 숫자로 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형태로 바꿔주어서 나중에 인베딩을 거쳐서 이렇게 모델에 넣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어 인덱스에 따른 월드 값이 단어가 실제로 뭔지를 예측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언노운 토큰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매번 이미지를 하나씩 확인한 다음에 5개씩 이렇게 캡션을 확인해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4번 이상 등장했을 때에만 이 보캐블러리에 추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카운터를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캐블러리에 다 추가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딩, 스타트, 엔드, 언노운 토큰 4가지를 또 추가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이러한 보캐블러리를 구성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의 캡션, 평가 다 이렇게 수를 세가지고 출력해보면은 적절하게 잘 데이터가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위해서는 이 파이톨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셋 클래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랑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페어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미지와 캡션을 하나씩 꺼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RGB 컬러로 불러온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이 파이톨즈의 텐서 객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션 문자열을 토큰 형태로 바꾸어 준 다음에 가장 앞쪽에 SOS를 붙이고 마지막에 EOS를 붙여서 이 중간에는 각각의 단어 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축구를 했다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SOS가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고 어제 들어가고 축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EOS까지 들어가는 방식으로 토큰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와 캡션으로 구성된 튜플을 배치 사이즈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3바이 256 해가지고 실제로 파이톨치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멘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치 사이즈랑 패디드 랭스, 즉 실제로 우리가 출력할 때는 어떠한 문장을 구성하는 총 단어의 개수가 최대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 단어의 개수만큼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배치는 말 그대로 한 번에 이제 모델의 포워딩을 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치 형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메서드가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리컬 A 데이터 세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로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로더는 말 그대로 하나씩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 즉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번 모델을 확인해 볼게요. 이제 학습을 위한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자면 인코더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레지넷 같은 그런 CNN 네트워크를 거쳐서 어떠한 피처를 뽑아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지넷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FC 레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 개수가 1000개죠. 왜냐하면 이미지 내에서 사용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를 제거해버린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월드 임베딩의 차원과 동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베딩 사이즈랑 동일한 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별도의 FC 레이어를 추가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FC 레이어를 사용해서 학습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포워드 할 때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레진에서 넣은 다음에 피처 텐서를 일자로 쭉 늘어뜨려서, 즉 플래튼해서 벡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진 벡터를 실제로 FC 레이어를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피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이 디코더 아래는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LST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베딩을 거치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LSTM을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리니어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실제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한 입력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짧은 문장이랑 좀 긴 문장 둘 다 이제 한꺼번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뒤쪽에 뭐 패딩을 넣거나 해서 이렇게 전체 그 랭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테크닉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LSTM에 넣은 다음에 FC 레이어 거치도록 만들어서 결과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길이만큼 반복을 해서 매번 인풋 값을 계속 넣어주고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갱신하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출력 문장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을 쌓아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인덱스를 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실제 이제 인덱스를 다시 월드로 바꾸어서 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학습이란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어그먼테이션 테크닉을 적용하고 노멀라이제이션도 진행해가지고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가지고 입력을 받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때는 이제 어그먼테이션 사용하지 않죠. 단순하게 리사이즈만 수행해주고요.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이제 로스 함수랑 모델 불러오기 다 해주고요. 또한 이제 논문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애덤을 사용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도록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들고요. 실제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결과까지 다 뽑아보시면은 이렇게 로스가 차례대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퍼플렉시티랑 로스가 다 많이 줄어들어서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이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실제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테스트 이미지 중에서 특정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걔를 이제 읽어 들어와서 텐서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바로 모델이
A man is climbing a rock wall 이라고 지금 번역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해석을 한 겁니다. 즉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설명을 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사람의 형상이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암벽 등산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잘 묘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블루 스코어 또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블루 스코어 보통 1부터 4까지 많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그런 블루 스코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 스코어 값을 구하는 것 또한 코드로 이렇게 제공해 놓았으니까요. 이것 또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Show and Tell a Neural Image Caption Generator 오늘 다룬 논문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코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